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람이 불지 않아 가지고 바깥 온도는 낮지만 참 포근한 봄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주말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육이들이 성장을 이제 어느 정도 멈추고 있어 가지고 이제는 알록달록하게 단풍이 들어가는 모습만 보면서 올 겨울을 보내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와가지고 물이 부족한 다육이 화분들을 골라가지고 전체적으로 물을 줬는데, 이번 주 와서 보니까 다행히도 안정화가 돼가지고 올 겨울은 아마 그 화분들 같은 경우는 1월 중순 정도는 돼야지 2차 물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와가지고 이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물을 주면서 분갈이까지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이 파키피던 같은 경우는 분갈이를 하고 나서 1차 물주기를 했습니다. 지금 끝부분에 노란색 잎으로 이렇게 말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정상적으로 뿌리가 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간혹 이 집에서 키우고 있는 겨울 분갈이한 다육이가 이런 증상이 보인다 그러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옆에 있는 화이트 그린이 같은 경우도 그렇게 힘들어 하더니 겨울이 오니까 이렇게 분질을 하면서 또 잎이 성장을 하고 있는, 마음 같아 가지고는 바로 분갈이를 해주고 싶은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름에 좀 힘들어 해가지고 올 내년 봄쯤에나 분갈이를 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하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물만 주게 되면 어느 정도 쑥쑥 자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저 뒤쪽에 있는 파키피던 같은 경우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품종들이기 때문에 올 겨울에는 영양제를 좀 물가이석해 가지고 저명간수로 줄 예정이고요. 이 앞쪽에 있는 매창들 같은 경우는 얼굴들을 잘 보시면 이제 알록달록 단풍이 들어가는데, 제가 칼슘제를 주면서 이 얼룩이 좀 남아 있습니다. 얼룩이 좀 남아 있어 가지고 지저분해 보이는데, 한 1월 중순 정도에 그냥 물 샤워기로 해 가지고 물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얼굴만 씻어 주는 정도로 해 가지고 좀 깨끗하게 씻어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옆쪽에 보이는 이런 국민이들 같은 경우도 기온이 낮다 그래서 완전하게 수면기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특히 베란다 낮 온도가 20도를 유지한다 그러면 낮 시간에도 조금씩 성장을 하기 때문에, 잎이 말라간다, 너무 많이 말라간다 그러면 물을 조금씩 주면서 키워도 된다. 그러나 2월 정도만큼은 안전하게 단수를 하면서 겨울을 보내는 게 좋고요. 지금 아이보리 같은 경우도 이제 안쪽을 보면 이 연두색 빛이 보이죠. 오히려 11월보다도 조금은 더 뿌리가 안정화가 돼 가지고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지금 이 국민이 같은 경우는 이 사복토로 분갈이 한지 한 달 정도 지나가고 있는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이 단풍이 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옆에 있는 멀로나 라우린제, 이 지금 청키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 청키 같은 경우도 많이 이 오렌지빛으로 단풍이 들어가야 되는데, 단풍이 들어가지 않는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바닐라비스 같은 경우도 완전하게 오렌지빛으로 물이 들어가는데 올해는 분갈이를 하지 않았는데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단풍이 들어가지 않는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춥지는 않다. 그리고 성장을 하는 시간이 조금은 남아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지금 품종들 같은 경우도 이 방울복랑금이나 이 앞에 있는 원종복랑금 같은 경우도 이 지금 겨울에 자라는 그런 품종들에 가깝습니다. 보통 봄, 가을에 성장을 한다 그러지만, 이 원종복랑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온이 낮아질수록 더 성장을 잘하는 그런 품종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분갈이를 하고 나서 이렇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죠. 이 친구도 똑같습니다.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많은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저 옆에 있는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도, 이 관엽 같은 경우도 매번 영상 속에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크고 있어가지고 올 겨울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이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 목마가렛 같은 경우도 꽃이 한 송이가 건강하게 피었습니다. 여름 내내 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겨울이 오고 나서 1차 꽃이 피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꽃송이들이 또 보입니다. 아마 1월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이 꽃이 필 것 같고요. 이 눈꽃 같은 경우도 사박토로 분갈이를 한지 지금 3주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단풍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눈꽃 같은 경우는 빨갛게 단풍이 들어가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아마 알록달록하게 키우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두들레아 같은 경우, 특히 눈꽃 같은 경우도 괜찮습니다. 이쪽 다이에 있는 이 국민이 같은 경우는 참 나이가 있는 그런 국민이다 보니까 옆에 있는 다이에 처음 보여드렸던 다이에 있는 이 다이귀보다 더 알록달록하게 단풍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8000대철화 같은 경우도 그렇게 단풍이 들어가지 않더니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알록달록 단풍이 들어가고 있죠. 저 옆에 있는 뒤쪽에 있는 라울 같은 경우도 아주 예쁘게 단풍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앞에 있는 블루엘프 같은 경우도 이제는 붉게 단풍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샹그릴라 같은 경우도 보면 알록달록 이렇게 참 달콤한 느낌이 드는 그런 색감으로 단풍이 들어가고 있고요. 핑클루비 같은 경우도 아주 진하게, 옆에 있는 누다 같은 경우도 예쁘게 단풍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수영 같은 경우도 잘 보면 안쪽에 있는 잎이 두꺼워지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기존의 커다란 잎들이 없어지면서 예쁜 꽃병처럼, 예쁜 꽃처럼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클루이 같은 경우도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렇게 가장자리에 있는 잎들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대전송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이 분갈이한 다이귀들 같은 경우는 성장을 하고 있어 가지고 단풍이 덜 들어가고 있지만, 기존에 분갈이하지 않았던 그런 다이귀들 같은 경우는 다이귀도 예쁘게 서서히 단풍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1월 말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알록달록한 그 다이귀 정원이 될 것 같은데, 올 겨울 같은 경우는 작년만큼은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 올해는, 올 가을에는 역대급으로 분갈이를 해줬기 때문에 아마 성장을 하고, 아마 새뿌리가 화분 전체로 퍼지는데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단풍 드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목마가래 꽃을 보려고 어제 물을 주고 갔는데, 물을 주고 가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꽃눈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마 1월 중순 정도 되면 꽃이 전체적으로 다 피면서 핑크빛 목마가렛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이귀를 봐야 되는데 이상하게 목마가렛 같은 경우는 꽃이 예뻐가지고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식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이 목마가렛 같은 경우는 겨울에 좀 약한 성질이 있는데, 이 다이귀 하우스에서도 이렇게 차광막을 해줘가지고 어느 정도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가지고 올 겨울에도 꽃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이 보면 이 덮개를 많이 했죠. 집 베란다에서 키우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새벽 같은 경우는 기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문지 같은 걸로 덮어가지고 이 보온을 유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의외로 창가 근처에 있는 다이귀들 같은 경우는 냉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신문지나 아니면 무릎 당뇨 같은 걸로 덮어가지고 보온을 유지한다 그러면 아마 더 진한 단풍색을 만들면서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냥 다이귀 키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 건 아니고요. 12월 끝 무렵에 다이귀 정원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